저희가 이제 뭐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인가 해가지고 이제 비겁과 식상과 그 다음에 재성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게 관성이랑 인성이 남았는데 오늘 일단 관성부터 할 건데 이제 매 시간마다 좀 얘기를 드리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육신의 트렌드가 아예 바뀌면서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이렇게 할 건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남자한테는 자식, 여자에게는 뭐 남자, 뭐 애인이나 뭐 남자친구나 혹은 뭐 남편. 사회 정치적인 관점은 좀 직장보다는 직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명리학을 좀 어설프게 하고 좀 이상한 분들은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녀 관계는 친구가 있다. 하니 여자에게는 이 관성이 뭐 남자인데 남녀 관계는 친구가 있으니까 오히려 비겁이 남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남자랑 여자랑은 틀려요.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남녀 관계에 이제 싸운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남자가 여자처럼 여성분들처럼 달거리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조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런 건 얘기를 해야겠지만 관성이 그냥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남자. 절대적으로. 남자랑 여자는 달라요. 신체적으로 다르고 남녀관계 친구가 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라는 게 팔자 자체가 그냥 장남. 이 명 자체가 내 배우자, 나중에 향후 남편이 될 사람이 장남이어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도 해야 돼. 마찬가지로 남편의 직장보다는 좀 직업이 안 좋아야 돼요. 또한 뭐 남편이 뭐 형제가 한 둘 정도가 있어야 돼. 요게 이 여자가 이 생에 가지고 태어난 내 배우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런 놈을 만나야 천생연분이지. 근데 이 여자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남자라는 애들을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남자가 장남이야.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했어. 근데 직업은 좋아. 형제가 둘이 아니라 하나하나 셋이 이상이 돼. 그러면 대략 이 여자한테 그 남자는 50% 정도의 내 남편에 가까운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결혼까지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때려 죽여도 안 되고. 근데 연인 관계까지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남자, 그냥 친한 친구야. 친구인 남자, 친구 남자. 근데 장남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이혼도 안 했어. 직업도 좋아. 형제도 달라. 이러면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까지의 내 배우자에 가까운 남자라 그러면 친구인 남자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사실 천생연분이라는 말보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배우자라는 게 내 팔자에 찍혀 있어요. 내 그 학생들도 알 테고 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팔자를 볼 때 뭐 막 있을 거 아니야. 명조 자체가 남편이 뭐 장남이네. 야, 큰 며느리 팔자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자체가. 꼭 이 천생연분이라는 게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좀 왜곡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제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백마탄 완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케어해주고 인생을 올려주고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제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니까 남자로 하죠. 내가 남자예요. 내가 이혼할 명이야. 그러면 나의 천생연분은 누구야? 이혼한 여자를 만나는 게 나랑 이 여자랑 천생연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인간이 천생연분이라는 건 말은 네이버나 구글을 치면 한글처럼 표음이 아니라 표의 문자잖아요. 그 어디에도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가 들어와서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떠받들어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없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정해준 연분, 인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된다라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명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을 수야 있지. 왜? 내 팔자에서 대략 한 25% 정도까지 맞으면 친구 관계로는 가능하죠. 근데 50% 맞으면 뭐 연인 관계. 한 100% 맞으면 이제 결혼까지 가능하겠죠.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이나 그냥 명리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러려니 뭐하니 뭐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반박하셔도 되고 어차피 정리도 안 돼 있고 정답도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봐야 사주풀이가 좀 풀려요. 여명이 큰 며느리 팔자로 태어났다 이러면 반드시 때려 죽여도 난리를 쳐도 장남 노릇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간혹 가다가 있어. 연애를 남자나 여성분들 특히 연애를 하다 보면 유독이 기억에 남는 놈들이 있어요. 여자인데 요 놈하고 연애하고 있어. 근데 전에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다고 치자고. 근데 유독이 생각나는 애가 있다고. 얘랑 헤어지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 생각나고. 기억에 오래 남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내 배우자에 제일 가까워요. 또한 연애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짧게 만난다 이런 거면 내 팔자에 찍혀 있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자한테 남자는 비겁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남자도 똑같아. 남자한테 여자도 절대적으로 비겁이 될 수는 없고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비겁이 보내 뭐하니 하셔도 돼. 어차피 그 백날 첫날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손모가지 잘라볼게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잘 보고 한다고 하면 나 손모가지 진짜 갖다 자르고 내가 사주도 줘볼게요. 그러면 안 맞아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관점은 좀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이 관성 자체를 직업으로 좀 묘사를 했잖아요. 직업으로. 옛날에는 이제 봉건 사회나 이 신분제도 사회가 있고 오로지 관할청, 나라, 임금이 부여한 일만 있었던 시대랑은 현대사회는 좀 달라요. 봉건사회, 신분제도 사회는 뭐야? 관할청, 뭐 그 관할이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임금이 있고 일을 안 주면 다 농사 지었던 시대란 말이야. 농사, 나무꾼 뭐 등등등 해서. 근데 이 관성이라는 거를 옛날에 한다고 하면 뭐냐면 관할청이나 뭐 하여튼 막 그 등등등 있잖아. 나라에서 공물 주는 일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관성이라는 게 나라는 기준 하에 타인이 부여해주는 일이 있고 내가 만드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타인이 뭐야? 뭐 관할청이 되든 뭐 옛날로 따지면 뭐 나라 임금님이 되든 뭐 이런 게 현대사회를 따지면 뭐 공무원, 나라고시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무형이 되든 뭐 쇼핑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유형의 일이든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만들어서 뭐 만들고 막 규모를 키우고 충분히 이런 걸로 갈리고 나눠지고 벌이할 수 있는 시대가 좀 많아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관성은 직장으로 이제는 보질 않아요. 직장도 될 수는 있지만 직업으로 봐야 돼. 직업. 만약에 이제 뭐 전업주부의 직업은 뭐예요? 직업. 전업주부가 어떻게 보면 직업도 될 수 있잖아. 유튜버도 직업이 될 수 있고 모델도 직업이 될 수 있고 그죠? 이게 사실 한 10년 전만 주부들한테 이제 어떻게 주부가 직업이 되냐라고 하면 좀 난리를 쳤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난리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부가 직업이 되냐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분들 아실 거야. 최소한의 교통사고 나면 거의 누워있고 막 손해 피해 금액도 있고 하잖아. 뭘로 하냐면 주부, 일반 이게 뭔지 정확히 나도 모르는데 이게 노동을 해서 주부들이 있대. 이게 법으로도 뭐 1시간에 얼마나 뭐 이런 게 뭐 체질시급처럼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 주부라는 거는 직업으로 법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전단지 돌리는 거, 치킨집 하는 거, 명함 뿌리는 거, 뭐야?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들 직업이 뭐죠? 붕어빵 장사. 근데 직장이 어디야? 직장이. 뭐 경기도 뭐 성남이 되든, 성남 맞나? 경기도. 아무튼 되든 뭐 일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붕어빵 장사하면 그 일대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전업주부한테 직장은 어디가 돼? 집. 뭐 전단지를 돌려. 막 강북에서 전단지를 돌려. 어디야? 직장이. 강북. 뭐 프리랜서 어떠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뭐 물건을 떼와서 집에서 팔아. 뭐야? 그런 거. 뭐 그런 거 흔히 말해서 그냥 소규모 뭐 유통업자라고도 하잖아요. 유통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애들 뭐야? 직장이. 치킨집 장사예요. 직장이 어디야? 치킨집.
편의점을 내가 운영해. 내 직장이 어디야?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유형이든 무형이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아지는 시대에서는 직장이라는 이 평준화된 것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이 명리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이 관성이라는 거는 나라 임금님이 관할청이 부여해주는 공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 직장은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쓰면 뭐냐면 나라 공물 먹는 이 일 빼고는 다 관성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응? 이 직장인이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뭐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 직장인은 나라 공물 먹는 애들이 아니잖아. 진짜 명리고서에서 말하는 이 관성의 직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직장인이 관성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거예요. 네. 공무원, 옛날 고서에서 얘기하는 관성의 직장으로는 공무원 이런 애들은 맞지 사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직장도 맞기는 하지만 직업의 체계로 봐야 돼요. 직업의 체계. 직업. 또한 이 직업이라는 거는 이 관성의 직업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하면 관성에서 직업, 이제 직장도 해당이 되지만 직업보다는 내 활동 영역, 또한 내 스테이지, 그러니까 내 무대, 뭐 강북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그냥 뭐 관성이 동했다고 치자고 팔자에 관이 동했어. 그러면 이 전단지 돌린 사람은 이 관성이 동했으니까 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잖아. 직업. 내 활동 영역, 내 스테이지. 이 강북에서 전단지 돌리는 이 당사자는 이 강북이 내 활동 영역, 내 스테이지가 되는 거야. 하니 관이 동하면 뭐 강북에서 돌리다가 뭐 강서로 가든 뭐 강남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부들도 마찬가지야. 주부들 관성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자에게 있어서 관성은 남자가 된다 했죠. 결혼한 여자, 그러면 관성이 들어올 때마다 결혼한 여자가 관성이 들어오는 해마다 남편을 내팽겨치고 다른 남자 만날까? 좀 세상이 좀 그렇진 않죠. 물론 남편을 내버려두고 바람을 필 수는 있어. 하지만 내 활동 영역, 내 스테이지, 주부들 직장이 어디야? 집이잖아. 집에 활동하는 영역이나 스테이지가 변동이 생기면 이사나 뭐 집 인테리어나 이런 변동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주부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안 하고 주부만 하시는 분들 이사 왜 가요? 왜? 남편 때문에. 남편 직장 때문에. 남편이 뭐 출장이나 뭐 타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발령 나서 해외로 간다든지 혹은 자식으로. 그잖아. 남편 따라가고 자녀 교육 따라가고. 이 관성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도 봐도 되지. 뭐 남편 따라갑니다. 자식 따라갑니다. 뭐 자식은 뭐 식상이 되지만 아무튼 관성은 남편 따라갑니다 하더라도 내 활동 영역이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요새 이제 배달 전문점. 배달 전문점이 인테리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뭐 잘 들어왔어. 막 건물 자체도 싸고 새도 들나가고 했어. 근데 관성이 동하면 메뉴 변경이 생겨요. 왜? 인테리어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굳이. 왜 해? 쓸데없이 막 배달 전문 업체가. 그잖아. 관성이 동하게 되면 뭐 메뉴 변경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 배달 전문점에서도 뭐 배달 업체 쓰는 게 있을까? 업체를 쓰든 뭐 하든 이런 변동들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관성은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업의 개념. 또한 내 활동 영역.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스테이지라고 보면 돼요. 내 스테이지, 내 환경, 내 스테이지. 지금 있는 내가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여기도 내 활동 영역이죠. 내 스테이지. 나도 관성이 동하면 관성이 뭐 미약하게 동하든 강하게 동하든 뭐 변동이 조금씩 있으면서 뭐 어디 옮기겠죠. 그런 거. 이런 게 내 스테이지의 변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식상과 관성의 상태를 좀 같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난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 젊은 분들도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는 취업만 잘 돼도 직장운이
좋다 그래요. 또한 직장을 들어가도 평생 직업군이라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요즘 젊은 애들 봐봐요. 젊은 애들도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한 직장을 제대로 어디 다니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이제 나 같은 이제 연령대들 같은 경우는 한 직장 오래 다니고 있으면 그냥 오래 다니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한 60, 옛날 같으면 한 60 정도면 쉬어. 55세나 50세나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한 65세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더 일하고 이러잖아, 남자들이. 다른 일, 업종으로 변경을 해버리면 오래 못 다녀요. 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때려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지만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명리학자는 현장에서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춰야지. 이 사주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업주부 남편복 더럽게 좋은 아줌마한테 관성이 들으니까 바람 피겠네요. 이러면 뺨 맞아. 그러니까 이런 활동적인 부분, 내 생활 패턴도 영역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관성에 대해서는 좀 특히 여자분들, 뭐 남자에 해당되니까 이 관성 자체가 나를 치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를 극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여자야,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도 내가 똑똑하고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은 내 기준화야. 좀 이기적이고 양보 이런 것도 좀 잘 못하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잘났다 생각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여자, 이거를 내 자체, 나로 목으로 두자고. 그러면 화는 식상이 되죠. 식상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진로 및 먹고 사는 문제잖아. 여자가 진로 개척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척해 나가면 과연 좋을 수 있냐 그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은 좀 공감하셨을 거야. 전혀는 몸복이 있길래 저렇게 결혼을 잘해. 혹은 나보다 조금 잘 됐던 애들, 옛날 보잘거 없었던 애들, 잘 된 애들, 이런 시기 질투를 안 했다는 여자가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도 돼요. 10중 8구에 다 했을 거야. 근데 또한 여자가 사실 바깥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안 하진 않아요. 바깥일을 한다고 남편 시다발이 하면서 새끼들 챙기고 집안일 살림하고 나가서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이게 전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물론 남편이 돈 잘 벌고 이러면 주부. 이게 그런 게 있었대요. 한 30년이 뭐야, 한 10년 전까지만 그랬지. 딸 가진 엄마들이 저희 딸 시집 잘 갈까요? 라고. 저희 딸 시집 잘 갈까요? 근데 대략 한 5년에서 한 10년 안팎에는 딸 가진 엄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딸 뭘 시켜야 될까요? 시대가 좀 많이 팍팍해지긴 한 거지. 왜? 농담이 아니라 이제 저희 나이 같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내 기준하에 옛날에는 생선파리만 해서 7남매, 8남매를 먹이고 살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먹이고 살렸던. 그러니까 물론 풀 뜯어먹고 헐리띠 졸라 매고 살기 좀 힘들게 살긴 살았지. 그래도 생선 팔아가지고 남편이 논팽이고 일 안 해가지고 여자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생선팔이 해가지고 7남매, 8남매 어떻게 먹었던 시대란 말이야. 그래도 힘겹게라도. 근데 요즘 세상에 이 생선 팔아가지고 자식 한 놈이라도 먹이고 살릴 수 있겠냐고. 뭘 먹이고 살려. 내 입에 풀칠할 것도 없고 뒤져불지. 목매달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요즘. 외벌이가 안 되는 시대야. 외벌이가. 여자들은 딸 가진 엄마들이 저희 딸 시집 잘 갈까요? 라는 질문 반면에 요즘은 저희 딸 뭘 시켜야 될까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다. 아들 가진 엄마들이 저희 아들 여자는 잘 만날 거야. 또 남자들도 물어봐요. 여자들도 옛날에는 당사자들도 선생님 저 뭐 결혼은 잘할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이러는데 제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물어봐요. 먹고 사는 거. 남자들은 뭘 물어보냐? 남자들은 옛날에 돈 잘 벌까요? 이것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 잘 만날까요? 여자 집이 어떨까요? 여자 직업이 어떨까요? 남자들이 굉장히 연약해
익숙해진 시대예요. 이거는 굳이 뭐 남자애들의 문제점을 잡을 수는 없어. 옛날에는 외벌이로 생활이 됐던 시대지만 이제는 외벌이로는 벌이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무리 돈 잘 벌고 뭐하고 하는 남편들도 여자들이 일하기를 바라는 시대란 말이야. 여자들이. 때문에 여자가 식상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진로 개척을 해 나가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이 팔자라는 건 사실 효율성이거든. 효율성. 적게 일해서 많은 것을 취해야 일단 부기를 따져주는 거야. 막말로 여자의 삶으로 의사가 될래, 의사의 남편 만날래라고 하면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효율성으로 놓고 보면 나라를 건국할래, 나라를 건국한 자식이 될래. 나라를 건국하는 애들은 막 진짜 막 칼 맞고 뭐하고 하면서 진짜 역경이야, 역경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라 세운 자식들은 어때? 띵가띵가 놀면서 뭐 왕기 물려바꾸면서 계승받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 또 본인들 삶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엄마의 삶을 보자고. 어머니, 본인들의 어머니가 있겠지만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인 딸들, 엄마들이 바깥일을 한다고 집안일 안 해요? 아니야.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도 기분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고 실질적이에요. 그래, 우리 잘 사는 동네 가면 여자들이 아줌마들 집에서 맨날 띵가띵가 놀아 커피숍 가고 이러면, 근데 못 사는 동네 가면 낮에 커피숍으로 가면, 잘 사는 동네 가면 아줌마도 막 많아. 막 전업주부하는 아줌마들 잘 사는 동네 가면. 못 사는 동네 가면 낮에 카페 아줌마들이 없어. 왜? 다 일 나갔으니까. 이게 좀 우스꽝 소리로 좀 얘기하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잘나도 되지, 이제는. 잘나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자라는 게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남편이 돈벌이가 잘 되고, 남자인 나도 그래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돈이 많고 이러면 난 놀고 싶어. 근데 이 같은 생각이 요즘 젊은 애들, 남자애들도 하는 생각이에요. 죄가 아니야.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본인들은 이제 여자로서의 인생에서 여자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는 뭐 집안도 개판나고 뭐 한 것도 없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알바나 하면서 갔는데 야, 시집 잘 갔다. 그 은근 시기 좋다고. 안 하는 여자도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라니까. 한 번씩은 다 해봐요. 은연중이라도. 얼마나 부러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목이라는 게 화를 생하잖아. 생극재화에서 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하는 게 과연 좋냐 그거지. 목화, 금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남편, 여자야. 그럼 이렇게 보자고. 식상이야. 여자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목이 화를 생하죠. 화는 목의 생조로 봤잖아. 누가 좋은 거야? 목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나무가 불을 태우려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잖아. 이 생이 좋을 수 있냐고. 엄마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자식한테 희생하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 좋을 수 있어. 내 자식이니까, 이쁘니까. 하지만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냐고.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힘들며, 외롭고, 하고 자식 낳으면 여자의 이름이라는 게 사라져요, 사라져.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근데 그렇게 자식한테 헌신하는 여자가 남편이 여보, 아니 너 너무 애한테 너무 희생만 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 에너지를 빼버리면 얘를 제대로 생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너무 얘한테 희생만 강요를 당하고 있으면 이 관이라는 게 나를 쳐주는 게 좋아요. 나를 쳐주는 게. 꼭 나를 친다고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쳐서 나쁜 경우도 있어. 쳐서 나쁜 경우도. 쳐서. 자식이 들떨어져. 이 화라는 애가 들떨어져. 그건 당연히 내가 손이 많이 가고 얘를 케어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를 그걸 하면 안 좋아. 근데 애초에 자식이 잘났어, 그냥. 굳이 내가 엄마로서, 여자로서 신경을 안 써줘도 잘 크는 애야. 근데 내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나라고 하면 여자들이 인정 안 해요. 근데 간혹 가다 있어요. 내 주변에 나 말고, 내가 여자인데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애엄마가 아니 씨발 애를 왜 저렇게 키워? 미친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여자로서 자녀를 낳다고 내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면 어때요? 자식도 망가지는 거야. 아니 아내가 잘못하고 아내의 성향이 좀 이상하고 자식한테 좀 안 좋은 성향이 간다라고 하면 남편이 나를 극을 해주는 건 좋아요. 또한 그게 아니고 반대라고 하면 극을 해주는 건 안 좋은 거고.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틀려요. 하고 이게 생각제야도 그러고 원래 원고서에서도 이 여명은 관의 극을 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왜 극을 받는다고 나쁘다 그러지? 어찌 보면 극이라는 거는 내 에너지가 빠질 수가 있어. 내 에너지가 빠질 수는 있긴 하는데
내 에너지가 너무 과한해진 에너지일 경우에는 좀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오행이든 내 남편은 나를 쳐. 다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동양권 이제 명리학 이런 데서는 남편이 여자들한테 다 못해야 되잖아. 근데 야, 저녀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능력 좋은 남편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잡고 사네 이런 여자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아까 전에 이제 생물학적인 거,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만 좀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이 좀 영상이 오래돼서 관성으로밖에 못 끝내겠네. 인성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관성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뭐 남편이든 뭐 남자친구든 애인이든 요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직업 직장도 해당되지만 직업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 관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옛날 고서 진짜 이런 거는 나라에서 공물 주는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야. 이 관성을 직장으로 옛날 고서대로 직장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현대사회에서는 뭐 공무원 나라 공물 먹는 애들 있잖아. 뭐 공기업 이런 애들 뭐 등등등등 있겠지만 진짜 옛날 고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원래 진짜로. 나라에서 공물 관할청에서 옛날에 부여해줬던 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좀 직업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 뭐 전단지 돌리든, 뭐 붕어빵 장사를 하든, 뭐 이거를 뿌리든, 나 같은 명리학자들도, 명리학자. 직장이 어디 없잖아. 소속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직업이 명리학자야. 직장이 어디야? 강의하고 상담하는데. 전업주부들 직장 없잖아요. 그죠? 전업주부 직업이 뭐야? 전업주부 직장이 어디야? 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나? 이게 옛날에 이 전업주부들이 어떻게 저런 거를 직업으로 볼 수 있냐 그랬거든. 난리 쳤어요. 이제 막 강남 아줌마 나서면서 우리 좀 인정 좀 해달라 했거든. 근데 요것이 이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근데 이 주부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직업으로 인정이 돼요. 인정이 이제는 그런 걸 좀 그러니까 명리학도 사실 이 시대적 배경 고려해서 보려면 이런 좀 시대적 상황도 좀 알아야 돼. 진짜 약간 뭘 모르시는 분들은 주부가 어떻게 직업으로 치냐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 났다고 치자고. 교통사고 뭐 누구 친구랑 놀러 가든 남편하고 놀러 가든 해. 야 뭐 다른 친구들이든 남편이든 직장인이야. 그럼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 며칠 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어느 정도 받아요. 아무튼 그런 나와. 근데 주부들은 직장이 없잖아. 그러면 어차피 니들은 일 안 하고 하니까 돈 안 줄게. 이거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 해서 이 주부들도 이 최저시급처럼 그게 있어요. 최저시급처럼.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주부들을 직업으로 채용이 이제는 되다 보니까 해당 금액을 계산해서 줘요. 그래서 뭐냐? 이제는 주부도 직업으로 취급이 되는 시대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여튼 명리학자도 이 명리해 먹으려면 사회적인 트렌드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쓰잘데기 없는 것도 잘 알아야 돼. 사실 공무원도 이제는 좀 틀려진 게 뭐냐면 이 소방공무원 이게 이제 국가 전환직이 되면서 이제 좀 대우가 틀려졌잖아요. 경찰 요새 이 경찰 애들이 소방 얘네들한테 꼼짝을 못해. 웃긴 소리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거든. 시스템 자체가 이제 끌려다니기 그러니까. 같은 구급 공무원이라도 그 분위기 자체는 다 틀려요. 뭐 행정직 공무원이냐, 저기 뭐 토목 뭐 공무원이냐, 무슨 공무원이냐에 따라서도 그게 있어. 물론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똑같은 이제 구급이지만 똑같은 구급이어도 지들 나름대로 그 등급이 있어요. 애들이 등급이. 하고 이제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 사실 이런 걸 좀 알아야 좀 유들유들하게 이제 사주 명리학을 보면서 이제 풀이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까지는 여러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관성 정도만. 오늘 인성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못했네. 아무튼 이 관성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여자에게는 뭐 남자친구도 뭐 남자한테는 뭐 자식.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직업이라는 거. 직업. 직장도 되지만 직업. 제발 좀. 진짜 옛날 고서대로 하면 이 관성은 나라 공무를 매기는 그런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유들유들하게 좀 현대에 맞게 좀 직업적인 체계로 내 스테이지
내 활동 영역. 직장으로만 너무 평준화되게 봐버리면 힘들어. 하고 여명에 있어서도 남자기도 남자지만 활동 영역으로도 봐요. 이 관성이라는 게 12년 중에서도 막 여러 번 들어올 텐데 뭐 관성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맨날 바람 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전업주부 하다가 활동 영역이 바뀌니까 뭐야. 전업주부하고 활동 영역 바뀌면 뭐해.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만 활동 영역이 바뀌면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꽃꽂이 하러 가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그냥 운동하러 가거나 이런 이것도 활동 영역이라는 거야. 관성. 아니면 진짜로 뭐 관성이 들어가니까 바람도 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뭐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편의 관점만 보지 말고 활동 영역으로. 그런 식으로. 뭐 진짜 뭐 꽃꽂이 하러 가거나 뭐 운동하러 가거나 매일 아침 몇 시 뭐 저녁에 이제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꾸준히 뭘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관성.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활동 영역. 직장이라는 거는 이제 식상과 관성에 좀 치중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러니까 외울 것만 좀 외우면서 이거 식상과 관성만 보면서 하는 거는 풀이하는 거는 이제 명조 보면서 현대사에서는 사실 이게 안정적이라는 직장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취업만 잘 돼도 직장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가서 오래 다니는 것도 직장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왜? 취업이 워낙 안 되는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